자, 25학년도 3월 5654 20번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20번부터 보세요. 자, 18, 19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은 안 나오니까 우선은 나온다고 할 때 그때 가서 해도 돼요. 우선은 20번부터는 분명히 나오니까 20번부터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만들어낸 제목이거든. 독해에 대한 만들어낸 제목이니까 꼭 한 번씩 해석해 보세요.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자, 이 독해는 무슨 내용이냐? 일단 effective, 효과적인 communication, 의사소통을 위하여 제스처를 사용하면, 균형 잡힌 제스처를 사용하면 좋아요.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라는 독해입니다. 그러니까 제스처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 본이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요. 주어 동사 제대로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얘가 주어입니다. improving이 단수기 때문에 S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너의 gestural communication, 몸짓 의사소통은, 몸짓을 사용하는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거. 그러니까 제스처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건 언제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지, 또 언제 악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아는 거,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지 고개를 적당한 때에 끄덕끄덕, 악수, 쉐이킹,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의사소통 표현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죠. 훨씬 더 많은 의사소통 표현 방법이 있다. 뭐가 있어? 제스처 할 때 어깨를 으쓱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욕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막 그런 어떤 제스처들이 사실은 다양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몸짓 의사소통, gestural communication은 일단은 어떤 제스처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느냐?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 뭐 하기 위해서야? 너의 spoken message, 그냥 말로 전하는 메시지라는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말이에요, 말. 응?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합니다. 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스처를 사용하는 건 뭐라고 하느냐? non-verbal이라고 해요. non-verbal.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독해에서는 non-verbal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스처가 필요해요. body language가 필요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body language. 몸짓 언어 필요해요. 제스처 의사소통 효과적으로 하려면 필요해요. 이런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말을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스펠링 조심하세요. 컴플먼트, 보완하다. 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거다. 추가적으로 뭐를 추가합니다. adding. 뭐를 추가하느냐? 너의 말에 의미를 추가시켜주는 거죠. 의미의 레이어를 추가시켜준다. 근데 레이어는 원래 겹이라는 뜻이에요. 한 겹, 두 겹. 그래서 많은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좀 더 많은 의미, 여러 겹의 의미. 알겠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추가시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치? 아무래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제스처를 같이 사용해 줘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몸짓, 여기 앞에 나와 있는 gestural communication, 몸짓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거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손가락을 펴니다. 손바닥을 펴요. open-handed gesture가 이제 지금부터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런 제스처들은 바로 정직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indicate, 나타내다.
손바닥을 펴면 왜 정직일까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난 솔직하거든요. 나는 무기를 잡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제스처인 거죠. 손바닥을 편다는 제스처는. 그래서 신뢰, 믿어주세요. 솔직한 거니까 믿어주세요. 신뢰라는 분위기, atmosphere,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만들다, 창조하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제스처고. 그래서 이런 제스처, 지금 제스처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스처를 하나씩 설명하고 있어요. 너는 openness, 이거는 이제 그 개방성을 이게 오픈이 펼치는 거잖아요. 개방성을 invite, 초대한다, 끌어낸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돼요. 개방성을 끌어내고, 그러니까 손을 펼치는 제스처를 하면 openness, 서로 간에 솔직하게 대화하자라는 개방성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협력해달라, collaboration,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자,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위드는 뭐뭐한 채 이런 뜻이에요. 위로 향하게 한 채,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채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는 게 바로 손바닥을 오픈하는 겁니다. 위에 나와 있는 이 표현하고 같은 거죠. 요거죠. 이 표현이 바로 손바닥을 위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자, 이런 간단한, 자리 찾기 문제 좋아요. 여기 5번 문장 알맞은 자리 왜 좋은지 아십니까? this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자리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이러한 간단하지만 버스의 뜻이야. 예트는 이런 간단하지만 강력한 제스처는 별거 아닌데도 아주 효과적이죠. 강력한 제스처는 다른 사람이 느끼도록 만들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배운 대로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그죠? 사목동 투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뭐뭐하다. 동사 원형이지만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도 되고 형용사 나와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가 나온 거야. 기꺼이 뭐뭐하는. 그래서 대화에 기꺼이 engaging, 참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장점이죠? 장점. 그래서 지금 이 독해는 간단하게 말하면 제스처는 대화의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아주 좋아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자,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알맞은 자리 또 괜찮아요. 문장 삽입 문제 반전이잖아요. 그러나 지나치게 오버하는 제스처링은 좀 조심하세요. 이런 함정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오버하는 제스처를 하게 되면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안 그런가요? 오히려 불신이 생겨요. 너무 많은 그런 핸드 무브, 손의 움직임, 손을 너무 많이 움직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의 메시지로부터 어떻게 돼? 디스트랙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메시지를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방해. 집중을 못하게 한다. 방해. 디스트랙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심을 멀리 끌어내버려요. 그러니까 너의 말로부터 멀리, 그러니까 관심을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딴 데로 돌리게 한다. 심란해진다는 거죠. 심란해진다. 관심을 멀리하게 한다. away가 멀리예요. 멀리 끌어낸다. 관심을, 그러니까 막 손을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뭐 심란해. 그죠? 그러니까 지나친 건 안 된다. 조심해라, 지나친 거. 자, 이제 또 이 상황에서 상상을 해봐라. 어떤 사람을 상상해봐라. 요거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후주는 언제 쓴다 그랬어요? 관계대명사 앞에 거의 뒤에 거. 이렇게 해석이 될 때 후주 쓴다 그랬죠. 스피커의 손 이렇게 되죠. 손이 새처럼, 새가 막 퍼덕퍼덕 하는 새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스피커, 말하는 사람을 상상해봐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메시지는 어떻게 돼요? 제스처, 그 손을 바닥거리는 거에 혼란, 혼동, 케이아스, 그 속에서 메시지는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로스트, 없어져 버릴 수가 있다. 없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건 안 된다. 하지만 도움은 되는데 너무 지나친 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제스처라고 하는 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essential, 필수적이다라고 하는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필수적이다. 뭐냐? 균형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이라고 하는 말이 추가가 돼야 되죠. 균형 잡힌 제스처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 독해의 주제가 잡히는 겁니다. 너의 제스처는 바로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야 한다. 단어에게 도움이 되어야 돼요. 단어하고 상관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트 모양을 딱 하는 제스처는 도움이 되겠죠. 사랑해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야? 서로 제스처하고 말하고 상반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되는 제스처를 해라. 그리고 그 말을 가려버리면 안 돼요. 섀도우가 그림자예요. 가려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 오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스처를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독해 이제 끝났는데요. 자, 결국 요 독해에서의 핵심은 이건 여러분은 다 깨끗하게 남겨놓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 이 깨끗한 지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낙서하지 마세요. 자, 여기는 이제 그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쌤 생각에는 자리 찾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문장이 자리 찾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요거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동작이라고 했는데 간단하지만 막강한 동작이라고 했고 그리고 반전이 되는 이 문장도 알맞은 자리 찾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죠. 요 두 문장. 그리고 순서로 끊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어떤 이야기의 순서로 진행이 됐었는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독해 넘어갑니다. 21번. 21번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자, 봐봐요. 유전자 편집. 유전자를 갖다 조작하는 거죠. 유전자 편집을 허용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딜레마. 딜레마라는 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딜레마, correction, 교정부터 업그레이드까지, 업그레이드에 이르기까지 뭐 허용하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에 대한 언급이 나올 거예요. 유전자 편집. 좀 생소한 표현이지만 하여튼 조작하는 겁니다.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죠. 원래 유전자상으로 키가 되게 작아. 근데 그걸 조작을 해. 편집을 해. 그래가지고 키 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원래 암에 걸릴 수 있었는데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암을 나중에 안 걸리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좋은 점이겠지. 근데 여기는 뭐를 주장하고 있는지 읽어봐야 할 것 같아. 읽어보자. 자, 유전자 편집. 인간의 유전자 편집은 뭐인 걸로, 자, 뭐임에 판명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뭐라고 입증됐다? 안전하다, safe, 안전하다. 그리고 effective하다, 효과적이다 라고 입증이 됐어요. 입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가정한다면 그랬는데 쌤 생각에는 그냥 if라고 쓰면 돼요. 만약 안전하다고 한다면 안전해 라고 하면 논리적인 것처럼 들려요. 보일지도 몰라요. 그죠? 유전자 편집 안전한 거야, 효과적인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그럴듯한데? 로지컬,
맞아 안전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바람직해, 심지어는 바람직해 라고 그래 보여요. 보일 수는 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요? 이거니까 어때요? 질병을 disease를 causing 일으키는 돌연변이를 교정해 주는 거에 있어서 아주 좋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거 당연하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를 언제 교정하느냐? 초기 단계에 교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삶에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단계에. 그러니까 뭐요? 어떤 단계에서 하는 거야? 배아 단계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태아 단계에서 그냥 유전자 돌연변이를 교정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 유전자 편집은 아주 좋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뭐 하기 전에? 해로운 유전자가 바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기 전 단계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여기서 마이트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 보이겠지? 유전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전자 편집 겁나 좋아 보이지? 분명히 반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고 나올 거예요. 나왔죠? 그러나 yet가 문장의 맨 앞에 있으면 however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데 안전하다고 한다고 하면 좋아 보이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어떻다?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투부정사가 가능해진다면 이렇게 되죠. 가져오니까 해석하지 않습니다. 투부정사가 가능해진다면 자, 트랜스폼 수거죠. 트랜스폼 체인지하고 똑같습니다. 트랜스폼 A into B A를 B로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배아라고도 합니다. 태아라고 하는 말이 더 여러분 이해하기 좋죠? 수정된 상태 태아에 그런 돌연변이가 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꿔놓는 게 일단 가능해진다면 확실히 이러고 싶은 유혹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템테이션. 야,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대 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유혹이 생길까요? 정상 유전자도 정상보다 더 우수한 그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유혹도 틀림없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좀 쉽겠어요? 영상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영상 대화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리야, 자리. 그리고 여기서 빈칸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주장이니까. 그럼 이 사람 주장은 뭐라는 얘기야?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좋다. 유전자 편집 좋아. 왜냐면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까 좋아. 그러나 인간이니까 무슨 생각이 들 거라는 거야? 인간이니까 정상 유전자도 더 슈페리어한 걸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안 그래? 너네가 애를 뱃속에 임신을 했어.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 근데 남편은 돈은 잘 버는데 남편 키가 작아. 그러면 애 유전자를 하면서 키가 더 커지는 유전자로 편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물론 선생님은 정확하게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 그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병을 치료한다거나 그럴 때는 좋은 점인데 이렇게 사람이 욕심내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해야 할까? 자, 그러면 유전자 편집을 시작해야 하나?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유전자를 편집 시작해야 하나? 뭐를 낮추기 위해서? 심장병, heart disease, cancer, 암 이와 같은 평생
평생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 그 위험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럼 편집 과연 해야 되느냐? 병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될까? 이 사람의 대답은 yes인지 no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해야 될까? 어때? what about? 뭐 하는 게 어때? 태어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유익한 특성을 주는 건 또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자 가능해진다고 하면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그걸 해야 되는 건가? 유전자 치료를 미리 해야 되는 건가? 또 하나의 문제. 그러면 이거는 유익한 특성들을 주는 거 이거 역시 마찬가지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건가? 힘이 더 세진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더 좋아진다거나 인지 능력이라는 게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머리 좋게 한다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특성을 눈이라든지 눈 색깔이라든지 머리 색깔과 같은 신체적인 특성을 바꾼다거나 이런 거 이게 업그레이드 분야예요. 여기는 질병치료 이건 업그레이드. 그럼 이거 해야 될까? 그럼 해야 될까? 이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해야 될까? 해야 될까? 어때요? 이 사람 주장을 이제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완벽을 추구하게 되죠. 퍼펙션, 완벽에 대한 이런 추구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인간 본성이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그죠? 하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건 여기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질병치료 된대. 해야 돼? 업그레이드 된대.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런 미끄러운 슬로프, 미끄러운 경사길 요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미끄러운 경사길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런 미끄러운 경사길을 내려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디서 결국 끝나게 될지 우리가 끝나는 그 지점을 결국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미끄러운 경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업그레이드 하면 좋은 거야. 뭐 좋은 점으로 완벽으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start down이라고 했어요.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벽해질수록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그 끝 지점 우리가 결국 끝나버리는 그 지점 나락이다. 안 좋아하게 될 거다. 이 사람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알았냐? 아유 소율이 참이라고 힘들어 죽겠다. 자 그쵸? 자세히 볼 수밖에 없어서요.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네, 이거는 원래 이 모의고사 독해는 한 번 볼 때 이렇고 두 번째 보면 새롭고 세 번째 보면 또 내용을 더 알겠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봐봐요. 요점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일단 유전자 편집이 소재입니다. 유전자 편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좋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당연히 뭐 질병 고치는데 좋을 수도 있다. 그죠? 하지만 너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어떤 유혹이 생길 거라는 거죠. 어떤 유혹? 더 좋은 버전으로 바꾸고 싶은 유혹. 그런 버전이 생길 거다. 그럼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해야 되느냐?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 당연한 거지. 하지만 이 사람 주장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너무 미끄러운 길로 다 내려가 버리면 우리는 결국 개망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미끄러운 비탈을 내려간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 결국 뭐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뭐가 될까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1번. 자, 인간을 업그레이드하는 유전자 변형, alteration, 변형을 허락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싫어하게 될 거다. 유전자 변형은 나락으로 가는 길이다. 이 사람 주장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21번인데요. 21번 함축은 연습을 많이 잘 안 하잖아요. 독해 연습할 때 내가 아예 풀어준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안 풀어주느냐? 어려워요.
함축은 어려워요. 빈칸 수준이에요. 그래서 함축은 정독해야 돼요. 다 정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어쨌든 그래도 몇 번씩 읽어보면 쉬워질 겁니다. 이게 1학년 거니까 이 정도 수준이죠. 뭐 고3쯤 되면요 내용이 상당히 뻐근해요. 뻐근해. 유전자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독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어떻게 시험 문제가 학교에서 나오겠구나 라고 느낌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너무 졸릴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하나만 열심히 보자. 22번. 자, 22번입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불확실성. 너무 힘들겠다. 불확실성. 과학은 불확실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 불확실을 확실하게 만드는 게 과학이야.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과정이 과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학이라고는 뭐요? 우주과학이다. 그럼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잘 모른다라는 게 불확실한 거잖아. 불확실한 걸 밝혀나가는 과정. 그게 과학이다. 모든 게 마찬가지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과학 말고 예를 들어 화학이다. 그럼 어떤 물질의 성분을 확실히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걸 하나하나 밝혀나가요. 그럼 불확실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디크리싱, 감소하겠죠. 그 과정이 과학이다라고 설명하는 독해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과학이란 불확실성 감소하는 학문. 이게 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쫙 얘기하고 있는 독해니까 뭐 이거는 너무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이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 초등학교 다녔지? 그레이드 스쿨, 엘리먼터리 스쿨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그 과학은 뭐 배웠냐? 초등학교 때 배운 과학이 뭐가 있는지 말해봐. 지구는 중력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거. 또 뭐 배우냐?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지구는 둥글어. 이런 거. 지구는 둥글다라는 게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불확실성이었는데 그게 이제 확실성으로 바뀌었죠. 지구는 둥글다고 누구나 인정하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성, 확실한 것들의 모음이다. 다 확실히 밝혀진 것들이죠. 자연세계에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DNA는 바로 유기체, 생명체, 어그니즘, 생명체의 정보를 담고 있다. 등등등. 이런 확실성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 실려있죠. 너무 뻔한 내용. 단지 이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어디가 중요하냐면 문법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내는 문법 문제를 내고 싶은데 여기를 안 냈다. 그럼 그 학교는 시험지 찢어버려야 돼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문법이냐면 배운 적 있을 겁니다. 잠깐만 설명할게요.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부정어나 오운니가 붙는 말이 문장의 맨 앞에 나가면 그 다음 말의 어순이 의문문의 어순처럼 두더지를 먼저 쓰고 주어동사, 조동사를 먼저 쓰고 주어동사, 비동사를 주어보다 먼저 쓰고 이렇게 어순이 바뀌게 돼 있어요. 배운 적 있지 하시나? 그치? 이런 어법에 따라 이제 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이런 어법에 따라 지금 오운니자가 붙는 말이 이렇게 강조받으려고 나갔지요. 그 다음 말의 순서가 의문문처럼 Do you realize?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가 빠져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 믿고 한번 외워봐야지. 외워보세요. 이 독해가 나와서 어법 문제를 낸다면 여기서 정답을 낼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단지 뭐 할 때만 네가 과학의 이게 프랙티스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프랙티스 원래 뭘로 알고 있어요? 프랙티스? 뭘로 알고 있는지 알아요? 연습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연습하다. 근데 연습이라고 하지 마요. 끝말 이어가기 할게요. 연습, 관습, 습관, 관행,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연습, 습관, 반복 이렇게 영업행위, 변호사나 의사의 영업행위, 그 다음에 실제. 실제네, 실제. 실행이라고 해도 돼요, 실행. 과학의 실제 모습을 배우기 시작할 때만, 과학의 실제를 배우기 시작할 때만 너는 뭐를 깨닫느냐? 이제 뭐를 깨닫느냐? 각각의 이러한 사실들이 팩트로 받아들여졌잖아요? 불변의 진리? 이것들은 사실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서 그렇지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렵게 얻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드가 여기서 어렵게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어렵게 얻은 거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얻어졌느냐? 여러분, 지구는 둥글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이런 거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당연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렵다. 뭘 통해서 얻어진 거냐? succession. 이거 성공이라는 뜻 아닙니다.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succession하고 successive하고 똑같아요. 연속적인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어렵게 얻은 거다. 아, 녹화 때문에 열심히 했더니 힘드네. 열심히 하지 말아야겠다. 니네도 녹화 때문에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졸리지? 자, 뭐를 바탕으로 하는 논리적인 추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는 거죠. 알았어? 과학이란 뭐다? 자,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한 거, 과학이란 뭐다?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는 게 과학이다. 근데 뭐를 통해서일까? 뭐를 통해서일까? 여기 나와 있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확실성으로 바꾸는 거다. 이게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내용 그지 같죠? 원래 영어 내용이 이래요. 하지만 넌 어떻게 생각해? 중학교 내용하고 다르지? 짜증나지 이거? 예. 그러면은 이런 국어 지문은 더하다? 국어 지문은 더하고 영어 지문보다 국어 지문은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건 더해. 그러면 이 국어와 영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바로 책 읽으라는 거야. 똑똑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배경 지식이 많이 떨어지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런 게 귀찮아요. 그냥 수학 문제만 잘 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국어하고 영어는 안 그래. 국어하고 영어는 상당히 책도 많이 읽고 똑똑해야 돼요. 논리적인 사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기르는 과정이 이제 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고. 근데 어쨌든 여기는 건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논리적인 추론, 그 다음 뭐를 바탕으로 하는? 관찰을 바탕으로 하는. 실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데 이제 관찰을 바탕으로 한다는 둥, 실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둥 됐어요. 과학에서 어차피 다 쓰는 말들이잖아요. 과학에서. 자, 그래서 관찰, 실험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할게요. 이 과학의 과정은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 너네들 이거 봐봐. more A than B. 이거 해석 뭐라고 하냐? B보다는 오히려 A 이거잖아요. 그죠? B보다는 A. A다. A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less가 들어가잖아? 반대야. A가 아니라 B. 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과학이라는 건 뭐가 아니라. 그러니까 굳이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하면 뭐라고 바꾸면 되냐면 여기는 not이고 여기는 muot인 거예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과학의 과정이란 그냥 지식의 쪼가리들을 모으는 것에 관한 게 아니라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라 뭐다? 바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게 과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장단건데 100%입니다. 선생님이 장단건데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Reducing the uncertainty. 다만 어떻게 나오느냐?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줄여나간다라는 말
불확실성을 줄여나간다라고 할 때 요 단어 줄인다라는 단어가 동의어가 굉장히 많아요. 바꿀 겁니다. 자, 몇 개만 적어주겠습니다. decrease. 이거 잠깐만요. 이거 원형으로 써줄게 그냥. ing 안 붙이고. dwindle. 다시 쓸게요. dwindle. diminish. 왜 이렇게 쓰지? lessen. 적게 한다. 이 정도의 단어들이 다 줄인다라는 뜻이에요. 엘리베이터 같은 거 나오면 끝나는데 이거 나와버리면 이 경감시키다거든요. 야, 이거 나오면 완빵이야, 완빵. 고1이니까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내 생각에는 한 이 정도로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학교마다 달라요. 대전여고는 근데 더 많이 바꿀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근데 얘라마 녹화했으니까 괜찮아. 자, 이러면 잠깐만 앉아 있어봐. 이거 들고 이거 너 지금 저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는 거야. 구독자 50명. 네. 괜찮아. 구독자 그 유튜브 내용을 볼 사람은 이거 한 번밖에 없어. 너 출연한 거야 지금. 우리의 uncertainty는, 우리의 불확실성은 다소 크든 작든 다소 어떤 거야? 주어진 지식. 뭐뭐 오분 해석하지 마요. 주어진 지식을 위해 더 크거나 더 적거나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대요. 우리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지식에 비해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뭐에 따라 depending on 뭐에 따라 우리가 그 과정에 어디쯤 와 있느냐 지식의 단계에 어디쯤 와 있느냐에 따라 우리 그러니까 지식이 만약에 많아 그러면은 불확실성은 더 커지겠죠. 우리가 있는 장소, 그 지식의 장소가 조금밖에 없어. 그럼 불확실성은 더 커지겠고, 거꾸로 했네. 지식이 많으면 불확실성은 더 적어지고, 지식이 조금이면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와 있는 현 주소, 현재 지식의 정도, 이게 where we are, 우리가 있는 장소가 지식의 정도죠. 정도에 따라, depend on, 따라, 결국 불확실성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꽤나 확신을 하고 있죠. 사과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식의 정도가 좀 높은 거죠. 그러면 불확실성은 적겠네. 하지만 바로 터뷸런트, 플루이드 플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건가 봐요. 유동체의 흐름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유동체의 흐름에 대한 이해. 이건 아직 잘 모르나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식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거. 난류 유동해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터뷸런트가 원래 난기류잖아. 난기류의 유동적 흐름. 흐름에 대한 이 이해는 여전히 워크다, 일이다, 일. 진행 중인 일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잘 모른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사과가 어떻게 떨어지는지에 대한 거는 잘 알아요. 근데 이건 잘 몰라요. 불확실성이 큰 거죠. 1세기 이상 동안에 100년입니다. 100년 이상 동안에 노력을 하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 중인 작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과학이라는 건 무슨 과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정답은 1번 봐봐요. 과학이라는 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독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독해는 선생님 생각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가 100%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 요거. 왜 그러냐면 오니자가 붙었을 때에는 오니자가 붙는 말이 앞으로 나갔을 때에는 두더지를 먼저 쓰고 주어동사 어순이 바뀐다라는 거. 따라서 이 문제를 내고 싶다. 그럼 어법 문제를 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법 문제를 몇 개 찍어야 되겠죠. 나올 만한 어법 문제. 어순 조심하시고. 어법 문제 몇 개 찍어줄게요. 어순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주어가 얘가 주어니까 리메인에 s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 앞에 어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작품 또는 작업 뭐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연구라고 해야 되겠네요. 연구. 어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또 이 단어도 조심하세요. success가 아니라 succession입니다. 이것도 조심하고 이디 묻는 말 절수 다음에 ing 이것도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빈칸 문제가 나온다면 얘가 아주 좋습니다.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과정. 이것도 어법 중요하고. 쳤다 할게요. 아유, 눌렸어? 시작됐어? 자, 조금만 참읍시다. 졸려 죽을 것 같으면 또 어떻게 자요? 할 수 없죠, 어떻게. 자, 갑니다. 23번 독해로 가겠습니다. 23번 독해. 자, 23번 독해. 자, 어떤 내용인지 잠깐 먼저 설명할게요.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하는데, 동기부여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의욕을 불어넣는 거야. 힘내자! 의욕을 불어넣는 걸 동기부여라고 하는데, 이거 할 때, 동기부여를 해야 될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동기부여 많이 하잖아요. 뭐 하면 돈 줄게, 뭐 그런 것도 동기부여일 수 있어요. 그러면 타인과의 유대감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하고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을 포스터,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 얘기를. 웃기죠? 동기부여할 때 다른 사람하고 친해지는 것도 왜 중요한지 독해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23번 내용 역시 쉽지 않습니다. 작년 3월이 좀 어려웠네, 보니까. 요거 뭐뭐 오구 이렇게 나오면 웬만하면 해석하지 마요. 그냥 많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많은 증거가 있다. 자, 뭐라는 증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부모님들, 선생님들, 직장 상사들, 슈퍼바이저, 그리고 코치들, 감독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여겨져요? 수동태입니다. 뭐라고 여겨져? 바로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동기부여가 되게끔 느낀다, 느끼고 있다. 잠깐만요. 이렇게 되네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일단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관련이 되고, 이런 사람이 관련이 되고 배려를 하고 나에 대해서 내 삶에 관련이 되어 있고 나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그렇게 여겨질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선생님이 내 삶에 관여되어 있구나 라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힘도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도 된다 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어떨까요? 더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죠. 기분도 좋고. 그래서 이 주장은 결국은 이미 끝났네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라는 건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 가져야 되는 건데, 관심이라는 게 뭐냐? 결국 유대감이죠.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죠. 선생님이 친하게 군다. 그러면 친하게 관심을 가져준다. 그러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자, 유대감과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강조 구문인 것 같은데,
대시 없네요. 대시 없는 거 보니까. 자, 그리고 그것은 단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다. 앞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사실 권력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부모님은 파워가 있고, 선생님도 권력이 있고, 상사가 그렇고, 코치가 그렇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자,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또래들한테도, 직장 동료들, 이 사람들은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을 받는다 라고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연결을 시키면 동기부여라고 하는 건, 자, 관심을 가져주는 거다. 그런데 꼭 윗사람한테,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만 관심 갖는 게 동기부여를 주는 게 아니라 누구나, 친구들까지도 얘네들이 나하고 친하다. 그럼 뭔가 더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므로, 자, 일단 relatedness, 이게 이제 관계성이라는 단어인데, 관계성, 이 용어를 알아놔야 돼요. 지금부터 선생님 써주는 단어 다 외우세요. bond, connectedness, connection, relation, 관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대감이라는 의미예요. 결속, 친해지는 마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어예요, 이것도. 그래서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 이것이 만족이 될 때, 만족이 될 때, 미트가 여기서는 만족시키다라는 뜻이 됩니다. 만나다가 아니에요. satisfy. 충족이 되어야, 관계에 대한 필요성이 충족이 되어야 이 동기부여와 그리고 내면화라는 게 자극을 받게 된다. 힘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힘을 얻게 된다. 알았어요? 내면화라는 게 뭐예요? 이게 내면화라는 게,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내면화라는 말은 결국 여기서 그냥 내면화라고 했는데 자기 걸로 습득한다는 뜻이에요. 안쪽으로 들여보낸다. 자기 걸로 습득한다. 이런 게 자극을 받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오토노미, 아까 나왔던 거네. 자율성과 confidence, 유능함에 대한 지원. 그리고 요거는 if예요. 그냥 만약 이런 지원이 또한 함께 한다면 그곳에 있다. 자, 그냥 if로 보면 됩니다. 이거는 provided that이라는 말은 대신 생략해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있으면 네 맘대로 해봐 라는 자율권에 대한 지지, 부모님이 네 맘대로 해봐 라는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유능함까지 갖고 있다면 그러면 훨씬 더 동기부여도 잘 되고 내면화 작업도 잘 된다 라는 거죠. 내면화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어쨌든 자기 걸로 모든 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 학습 과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주제는 계속 똑같은 얘기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친해져야, 유대감이 있어야 모티베이션,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하려고 그래. 의욕을 불어넣어 주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럼 당연히 관계부터, 배려하는 마음가짐, 배려하는 관계를 먼저 가져야죠. 자,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게 바로 배려하는 관계다. 배려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를. 그리고 요거는 진짜 문법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냐면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자, 요거 예를 들어 볼게요. 의자가 있어요. 앉을 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on까지 써야 되죠. 이렇게 앉을 의자가 되지? 그런데 이런 게 있어. 끝에 있던 전치사가 나 앞으로 가고 싶어 그럴 때가 있어요. 나 앞으로 갈 거야. 그럼 갑자기 나타나는 녀석이 있어요. 뭐가 나타나느냐? 그래? 너 앞으로 가고 싶어? 그럼 전치사, 관계대명사 하나 채용해 줄게. 얘 앞으로 가.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갑자기 나타나요. 여기도 이 문장은 원래 뭐였느냐? 베이시스가 기반입니다. 기반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문장은 이거였던 거예요.
to begin from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출발하게 되는 시작되는 그 기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게 배려하는 관계다. 이 말이거든. 근데 얘가 나 앞으로 갈 거야. 그래? 그러면 그 운전기사 아저씨 데려다 주라고 할게 하면서 위치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법인데 처음 나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너 공부 좀 열심히 해. 뭐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하고 싶어요? 그럼 배려하는 관계를 먼저 아이스크림부터 하나 먹여라 이런 얘기죠. 한우라버니네. 자, 그걸 먼저 해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다른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의욕을 불어넣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죠. 한번 해봐야지. 이번 중간고사 때 2등급은 맞아야겠어. 최소 이렇게 하는 마음. 그렇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 connectedness. 아까 얘기했죠? 이 유대감의 감각을, 합하면 유대감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을 enhance, 향상시킬 만한 그런 일을 하면 돼요. 이런 일이 바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다. 뭐 여기는 장기적인 지속. 말이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가장 쉽게 하세요. 장기적으로는 아주 중요하다. 똑같아요. 자신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싶을 때도 역시 타인의 유대감, 중요함 요 얘기가 되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율이 너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친구들하고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자, 친구들과 운동하세요.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예요. 운동하시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전화하세요. 네가 내려야 할 결정, 어려운 결정이 있으면 누군가한테 전화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지원, 지지로서 같이 있어주세요. Be there. 그곳에 있어주세요. 그들이 어려움을 떠맡았을 때 챌린지가 이제 난제라는 단어입니다. 도전이라고만 하지 말고 어려움이라고 번역하세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지지해주는 입장으로 함께 있어주기도 하고 전부 다 유대감을 실천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었죠? 자, 지금 이제 조금 어려우긴 했는데 주제는 확실히 잡힙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나와 있죠. 유대감을 쌓아라. 동기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유대감이 중요하다. 공부 잘하려면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거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 친구하고 안 친해. 그럼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거. 자, 너의 뇌를 깨워라. 너의 뇌. 자, 뇌를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 읽을 때 어떻게 읽어라? 큰 소리로 읽어라. 그러면 뇌가 깨어난대요. 알았어요? 여러분 뇌가 막 멍멍해. 공부하기 싫어. 졸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큰 소리로 읽으면 돼요. 뇌를 깨우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 뇌를 스캐닝 해보는 기술이 있거든요. 있잖아요. 뭐 붙이지 않냐? 잔뜩? 근데 여기 그런 게 fMRI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여긴 필요 없고요. 자, fMRI와 같은 그런 뇌를 스캐닝하는 기술들에 따르면 얘가 복수주어이기 때문에 동사에 s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절까지 나오면 드러낸다 그랬는데 기술에 따르면 이렇게 번역하면서 넘기는 거예요. 자, 현대 그 뇌 스캐닝 기술에 따르면 큰 소리로 읽으면 이게 키포인트죠. 큰 소리로 읽으면 그럼 어떻게 된대요? 뇌의 영역이 라라 밝아진대요. 깨어난다는 얘기죠. 뇌의 영역이 활성화된다. 1학년이니까 이렇게 라이라브라는 표현을 썼지 사실은 액티베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액티베이트, 활성화하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읽는 게 좋다라고 하는 독해 내용이에요. There is 강력한 활동이 있다. 자, 발음, pronunciation, 발음과 관련된 영역, 뇌의 발음과 관련된 영역이 있겠죠? 이 영역에서 활동을 많이 한대요.
강력한 활동이 있대요. 원래가 뇌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뇌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발음에 관련된 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활동을 원래 많이 한대요. 활동을 원래 많이 하는 거야. 발음하는 그 역할을 말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포큰 그 발화된 이런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말하여진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죠. 그냥 말 그대로 반응하는 그 소리. 자, 다시 말해서 발음을 하게 되면 귀에서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듣게 될 거예요. 그 반응하는 소리. 두 개 연관돼 있어요. 발음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반응하는 소리를 듣는 부분, 같은 부분입니다. 이 같은 부분, 이거에 대한 그 영역의 활동이 강력하대요. 원래가.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결합된 connected structure, 결합된 너의 뇌세포의 결합된 구조를 더 많은 뇌의 힘을 위하여 얘네들을 갖다가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이 부분이 원래가 조금 활동이 왕성한데 여기를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말하고 듣고 하면은 다른 부분까지 뇌세포의 다른 부분에 결합되어 있는 구조물 나머지 부분까지 결국 막 강해지는 거라는 거죠. 막 강해진대요. 강해져서 뇌 전체가 그냥 힘을 막 발휘하는 거예요. IQ가 78밖에 안 되는데 막 소리내서 읽어요. 뚝뚝뚝뚝뚝 읽으면 다른 부분까지 이게 너의 뇌세포에 결합된 구조물 커넥티브 스트럭처 여기를 막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막 전체가 다 활성화돼서 IQ가 150이 된다 뭐 이런 거죠. 알았어? 예, 좋은 거 하나 배웠으면 집에 가서 열심히 읽어. 막 읽다 보면 큰 소리를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 원래 리드투라는 말은 그래요.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A, B라고 할 때 A 때문에 B 한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A 때문에 B 한다. 이것 때문에 결국 전반적으로 임프루브먼트가 나타나요.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집중력이 컨센트레이션이 향상됩니다. 아시겠어요?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자, 그래서 큰 소리를 읽게 되면 또한 뭐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너의 퍼블릭, 사람들 앞에서, 대중적인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큰 소리를 읽기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큰 소리를 읽으면 두 번째로 좋은 점, 두 번째 장점. 왜 그러냐?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난대요.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이 동사 무시기법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는 바로 각각의 단어, 모든 단어를 다 읽게 되는 거죠. 다 읽게 된다. 이거는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니까 사진 잘린 그림 보면 토 나와 이거거든요. 문법적으로는 원래 주어, 사진 잘린 그림 보면 토 나와 이렇게 나오면 동사를 무시하면서 해석하는 기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는 모든 단어를 다 읽게 된다는 거죠. 그죠? 각각 모든 빠짐없이 다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단어를 다 읽게 되니까 이게 바로 사실은 이게 바로 사람들은 안 하는 짓거리거든요. 종종 안 해요. 모든 단어를 다 발음 빠짐없이 읽어야 되는데 빠르게 읽을 때는 그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조용히 읽는다, 빠르게 읽는다, 그럼 그 짓을 안 하는데 큰 소리를 읽으면 빠짐없이 다 읽으니까 말하기 능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알았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리 내서 읽게 되면 아니 솔직히 소리 안 내고 읽으면 이렇게 하잖아. 소리 내, 대충,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리 내서 읽으면 소리 내어 읽는 것은 이걸 빼먹는다고 해봐. 소리 내어 읽는 것은 발전시키는 이 말이 안 되니까 다 읽게 돼 있어요. 읽게 되니까 말하기 능력도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특히도 그래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특히 야 너네들 좋은 엄마 되겠다 이런 내용 나오니까 좀 있으면 너네들 한 7년 정도 지나면 아니지 사고 쳐서 한 3년 뒤에 애 엄마가 될지도 몰라. 악담이다. 그런데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육시킬 때 좋은 거죠. 야, 너 엄마 큰 소리로 읽어.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니네 부모님들은 너 큰 소리로 읽으라는 교육 안 시켰잖아. 그 대신 이제 배웠으니까 빨리 큰 소리로 읽으라고 그래. 특히 어린아이들은요, 권장된다고 합니다. 장려된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읽는 걸 권장받는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뇌가요, 와이어되어 있어서 그래요. 와이어는 원래 줄이에요. 선이라는 얘기예요.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뇌가 막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학습을 위하여 뭘 통하여 연결이 되어 있대요. 연결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대요. 연결을 통하여. 어떤 연결이냐? 긍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결. 이를테면 노래 부르기와 같은 긍정적 자극, 만지기와 같은 긍정적 자극, 큰 소리로 읽기와 같은 긍정적 자극으로 만들어진 연결을 통해서 학습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설명을 잠깐 해줄게요. 자, 이건 다른 독해에 나오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 이렇게 생겼대요. 뇌라고 하는 게 원래 사실은 막 이렇게 생겼대요. 어린아이 뇌는 더 이렇게 막 지랄 같대요. 뇌세포가. 자, 그런데 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막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뇌 연결이 바로 이 정도로, 선생님이 설명하기 좋게 할게. 막 이렇게 이 정도로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면 여기는 두꺼워지는데 이 연결은 두꺼워지는데 안 쓰는 건 없어진대요. 그래서 성인들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성인들은 몇 개 안 돼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몇 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건 없어지고 쓰는 건 강화되고 이게 원래 뇌세포의 원리인데, 근데 이제 너네도 그렇죠. 게임만 맨날 하잖아요. 그리고 게임만 맨날 하고 공부 안 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게임에 대한 그런 뇌세포 연결 우리는 굉장히 강해지는데 나머지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강해지게 만드는 자극이 바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게 큰 소리로 읽기 또는 어루만져주기 또는 노래 불러주기, 이게 이제 아주 좋은 자극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학습에 이렇게 뇌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읽으면 읽는 것을 아이들한테 권장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이렇게 좀 안아주고 예쁘다 해주고 좋은 거예요. 애들한테 노래 불러줘? 노래를 불러줘? 조금 힘든 일인데요. 애들이 노래 부르는 것도 좋대요.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자극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큰 소리 읽는 게 그만큼 좋아요 라는 독해 내용입니다. 자, 답만 골라보고 가겠습니다. 정답은 큰 소리를 읽으면 뇌 지능이 높아져요. 그리고 스피킹 스킬, 말하기 능력까지도 좋아진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 게 정답이냐면, 큰 소리로 읽기에 또 다른 좋은 점이 나온 이 부분이 알맞은 자리 찾기 문제로 내면 아주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자꾸 알맞은 자리를 찍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알맞은 자리는 의외로 어려워요. 많이 공부한 사람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몇 번이고 보셔야 돼요. 몇 번이고. 자, 복습하세요. 꼭. 끝났잖아요?